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가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한번 희망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야기를 좀 할게요. 어떤 보관이 있는지, 어떤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11일 날, 어제 이제 이재용 회장이, 동남아 3개국 이제 경제사절단, 그 동행하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들어오는 모습인데 조금 표정이 안 좋죠. 예, 표정이 좀 굳은 모습으로 왔는데 이때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뭐 위기에 대한 뭐 극복 방안이 있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질문을 했는데 아무 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통상 근데 이재용 회장이 통상 이렇게 뭐 최소한 뭐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말 정도는 건넸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렇게 아마 최근에 반도체 부문 위기설을 좀 의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서두에 요거 왜 이렇게 이걸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냐면 제가 뭐 이재용 회장 이재용 회장이 그래도 힘든 사람이 제일 이재용 회장이 아니겠냐 뭐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년 동안 뭐 거의 뭐 수년 동안 감옥에도 가고 어떻게 제일 우리나라가 이게 제일 흔들었던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이재용 회장이지 않았나.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우리가 정말 막 지지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자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이재용 회장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 위기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것도 한몫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께. 자, 오늘 제가 파운드리 이야기 좀 할게요. 삼성전자가 일단 파운드리 사업에서 지금 작년에 한 2조 정도 적자가 났는데 지금 3분기 지나면서 한 3조 정도 3분기 지나면서 한 2조 정도 지금 적자가 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조 단위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도 분사 가능성을 일축하고 지금 반전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영현 DS 부문장은 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 4나노에서 5나노에서 지금 수익성을 좀 확보를 하고 전략은 그리고 내년에 2나노 공정에서 승부를 좀 걸어서 파운드리 이제 흑자 전환을 노리겠다. 뭐 그렇게 지금 방향성은 잡은 것 같아요. 파운드리 쪽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특히 이제 2나노에서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서 선두주자인 TSMC하고 기술 격차를 좁히는데 좀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략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파운드리 분사 가능성을 두고 분사하는 데 관심이 없다. 우리는 사업 성장을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반등의 기회를 찾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그동안 TSMC하고 좀 달리 TSMC하고 다르게 전략을 생산 능력, 이제 캐파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려고 했어요. 자, 요게 어떤 전략이냐면 막 생산 능력 막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사 유치한다. 요게 옛날에 디램에 했던 방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디램에서 성공했던 방식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파운드리는 완전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실패의 시작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수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여튼 좀 문제가 많았어요. 이렇게 대형 고객사를 놓치면서 지금 설비 투자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하고는 완전 다르게 예전에는 설비 투자 엄청나게 증설해 놓고 고객사 유치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짰는데 지금은 설비 투자보다는 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고객사를 유치하면서
차츰차츰 고객사 유치되는 대로 설비 투자 이렇게 늘리고 계획 짜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게 전용현 부회장이 현재 이제 파운드리 사업 효율화를 위해서 경영 진단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경영 진단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경영 진단 결과를 반영해서 대대적인 파운드리 쪽에도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내년에는 지금 파운드리 흑자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흑자 전환을 위해서 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지금 4나노까지는 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4나노하고 5나노 공정을 중심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AMD 등의 어떤 대형 반도체 고객사를 지금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여요. 이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고, 물론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때 뭐 3나노 수율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5나노, 4나노 이렇게 수율이 이 정도 나오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삼성전자가 어쨌든 유일하다. 그러니까 TSMC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시작한 지의 이 업력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면 우리가 물론 당장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지만 조금 길게 본다면 그래도 파운드리에서 희망을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가져볼 만하지 않나, 그런 기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하고 AMD는 내년에도 지금 고성능 AI 반도체를 TSMC에 물론 전적으로 의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급형 AI 반도체 제품군에서는 저는 삼성전자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수율이 3나노 수율이 아직 한 50%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4나노 수율은 지금 상반기 넘어서면서 지금 거의 한 70%를 넘어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나노는 70%가 넘었어요, 수율이. 그래서 수익성이 이쪽은 괜찮다. 그래서 지금 비메모리 부문에서는 3나노 생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이제 4나노에서 수율 개선과 고객 확보가 좀 더 이루어지면 전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번 달 24일 날 중국 베이징 그리고 일본 도쿄, 독일 뮌헨에서 온라인으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부터 아마 대형 고객사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3나노에서는 당장의 어떤 수익성보다는 수율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정 수준의 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형 고객사를 유치하더라도 또 이제 신뢰를 잃고 떠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파운드리는 또 메모리하고 달리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고객사와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부족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먼저 수율을 좀 확보하고 이제 고객사를 유치하면서 최대한 이제 고객사 위주로 관리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첨단 기술 개발에는 여전히 많은 투자와 지원이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연말에 대규모 인사에서 아마도 파운드리 사업의 임원을 줄이거나 대폭, 그리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DS 부문의 임원 수가 SK하이닉스의 2배가 넘거든. 2배가 넘는데, 예전에 이제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요때 이제 좀 많이 벌어졌어요. 요때 이제 임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파운드리 쪽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원래 이 1등 DNA를 대표하는 것이 메모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용현 부회장이 메모리 출신입니다. 메모리 전문가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파운드리는 그렇다 해서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게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향후에는 메모리 1등 수성에 아마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 이번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조직 개편과 인사도 아마 메모리 쪽에 집중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제가 이번에 아마 인사가 지금 메모리 사업부장인 이정배 사장,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장인 최시영 사장도 아마 지금 교체 이야기가 거의 뭐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영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실력적으로는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실력적으로는 이미 정점인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다. 그래서 저는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게 정말 좋은 거냐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 좀 아쉬운 부분은 있다. 물론 바뀌어야 되겠지만 대신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 엔지니어 중에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사장으로 가거나 이러면 퍼포먼스가 좋고 조직이 잘 돌아가면 그런 분들이 오래오래 잘하시는 분들은 오래오래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건도 좀 삼성전자에게는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